난 지방 흡입술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네.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 흡입술에서 여성하고 남성은 하는 부위가 좀 달라요. 여성은 어디를 하지? 진짜? 나 배 아니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기술이 바꾼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세 번째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원자핵 공학 박사님을 모셔다 놓고 굉장히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쓰잘데기 없진 않아요, 모든 기술은.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조금 소모한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오늘은 그래도 조금 고차원적인 얘기를 해볼까. 뭐 쏘고 태우고 이런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뭐 세탁기니 냉장고니 뭐 이렇게 너무 평화로웠어? 네, 너무 평화로웠어. 좀 쏘는 거 네.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 주제가 성형수술. 피부과. 우리 이제 피부과 하면 또 레이저가 생각나고 막 그렇죠, 이러니까 그렇죠. 예,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막? 그냥 갖다 붙이는 거지. 그래 보지 뭐. 안 붙는 거 없어. 그냥 무조건 갖다 붙일 수가 있어 일단은. 네. 요새 여성들이 굉장히 또 관심이 많아 하고 옛날과 달리 터부시하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요즘은 휴가 뭐 이럴 때 대부분 얼굴을 조금 손본다든지 음. 이러신 분들이 많고 가로수길 가보면 거기 성형외과 거리가 있잖아요. 그치. 네, 거기 올리브영에 막 붕대 축칭 감고 와서 쇼핑하시는 분. 보면- 요즘에는 좀 가로수길이 근데 네, 약간 죽은 것 같던데 다른 데로 옮겨갔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그 압구정 로데오가 있을 네, 텐데. 압구정 로데오가 이제 유흥가로 뜨고요. 이제 거기는 성형하시는 성형이 외국- 메카요? 외국에서 성형 관광 오신 분들이 거기서 성형하고 음. 이제 심심할 때 나와서 거기서 쇼핑도 하시고 올리브영, 다이소 이런 데서 음. 붕대 감고 그냥 쇼핑하시는. 근데 제가 요즘- 깜짝깜짝 놀라요. 요새는 남자들도 많아. 그쵸? 많아요. 남자들도 이렇게 엄마가 손 붙잡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아 젊은 남자분들. 네, 저는 그때 무슨 저희 둘째 때문에 사랑니를 뽑는 것 때문에 그 치과인데 약간 그런 걸 하는 곳을 갔어요. 오, 근데 이게 양악수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그걸 하러 온 남성분도 계시고 어머니가 이렇게 데리고 오시더라고. 근데 보통은 이제 겨울에 많잖아요. 맞아요. 겨울이 방학을 조금 이용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렇게 감고 있으려면은 그치. 너무 덥잖아. 그렇죠. 이 햇빛 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치. 그 나이 드신 분들도 남자분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젊어 보이는 게 사회생활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뭐 이런 게 많으니까 남자분들도 요즘은 성형했다는 걸 굳이 숨기시지도 않죠. 그치. 뭐 숨길래야 숨겨지나요? 그죠. 옛날에는 엄마 아빠랑 애기 얼굴이 막 너무 다르면 야 엄마 아빠 과거에 얼굴에 손댄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농담됐는데 요즘은 그런 농담도 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성형을 지지한 종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있죠. 성형을 지지하는 종교는 어딜까요? 아시아 쪽에서는 아닐 것 같아. 아, 그치? 맞아요. 불교는 아닐 것 네. 같아. 그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잖아, 불교는. 바로 카톨릭인데요. 왜? 제가 카톨릭 신자인데 1958년에 카톨릭 교황청에서 칙서를 내보냈어요. 그때 교황님이 비오 12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신체가 만약에 불완전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물론 그때 뭔가 불완전하다 이런 것들은 얼굴의 기형이라든지 굉장히 좁은 그렇죠?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이걸 넓게 그냥 받아들여서 지금 성형학계가 쑥쑥 성장을 하고 있죠. 아, 그 얼굴이 결함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오, 가톨릭에서 그런 말 하니까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근데 성형 수술을 우리가 영어로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옛날에 이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그래서 플라스틱이 그래서 이제 얼굴에 그런 거를 보형물을. 붙여서 인공적이라서 그래서 플라스틱 서저리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잖아. 쉘로하고 뭐 근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어로 플라스틱 코라고 있대요. 오. 네, 그게 이제 뭐 형태를 뭐 이렇게 조물하다 만들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플라스틱해서 플라스틱 서저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어원이 있군요. 몰랐어 그거라도. 근데 뭐 플라스틱 서저리 그러니까는 뭐 성형이라는 게 사실 지금 굉장히 우리가 미용 성형 얘기를 많이 하지만 원래 많았잖아요 옛날부터. 그죠? 치료의 의미도 있는 거고 이렇게 뭐 잘못된 부분을 재건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오래전에 기원전 2900년에 이미 코 재건 수술 성형을 했다라는 이런 기록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오래됐다. 그러니까. 인도 같은 데서는 간통죄라든지 절도범 뭐 이런 사람들 코를 뱉대요. 형별로. 근데 코를 베면은 숨을 쉴 수 있나? 몰라. 모르겠는데. 예전에 왜 전쟁하면 전쟁 몇 명 이렇게 죽였는지 이런 거 맞아요. 하느라고 그때 코나 귀 같은 걸 베가. 근데 그건 죽은 사람이었
거잖아. 그죠? 근데 거기서 형벌로 이렇게 코를 베갖고 그래서 이제 형기를 마치고 온 사람들이 내 코를 좀 돌려달라. 뭐 진짜?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아니 코를 달라는 게 아니고 난 또 보관했다가 주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게 뭔가 나갈 때 딱 줘. 이거 무슨 보존술도 또 굉장히 발달했었나? 인도 사람들은 뭔가 똑똑하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냥 뭐 이런 거 여기다 붙이고 뭐 나무든지 이런 걸 붙이고 피부를 끌어당겨갖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좀 약간 재건 비슷하게 뭐 그렇게 하려고 했대요. 근데 그거 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았고 그렇대. 그게 기록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죠? 한 기원전 600년, 700년 이럴 때 재건 수술한 거 기록이 남아 있대요. 엉덩이나 뭐 사타구니 살 띄어서 이렇게 붙이고. 큰 살을. 그게 우리 지금도 보건술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원리를 사용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소독이나 마취술이 별로 발달되지 않아서 그냥 생으로 하는 거지. 감염도 잘 될 것 같고. 그렇죠. 우리 죽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무 아플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아파서 기절하면 그게 마취인 거지 뭐. 아닐까요? 그런가요? 예전에는 그랬지 않았을까?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다가 쇼크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있었겠다. 때려서 마취하고 뭐 이럴 수 있겠네. 때려서 기절해서 마취. 뭔가 오늘 얘기가 호러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아니 예전에 지윤 박사랑 제가 패기 구겐하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 그분도 코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1920년대인데. 그런데 코 수술을 하다가 너무 아파서 거의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대요. 그랬더니 원래는 이 분이 원했던 코는 꽃잎처럼 살짝 들려 올려진 그런 그게 어떤 꽃잎? 코지? 들창코? 그 들창코 아니야? 이것이 진달래인지 튤립인지 꽃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어쨌거나 꽃잎과 같은 코를 만들려고 갔다가 이제 수술 도중에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니까 의사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황급히 수습을 하고 수술을 마쳤더니 그냥 주먹코가 됐어요. 근데 이 성형 수술이 확 발전하고 이제 성장을 하게 된 시기가 있는데 이게 1800년대예요. 그게 이제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또 의학 기술이 발전하니까 그 시기랑 또 맞물리는데 사실 전쟁이 거기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뭐 사실 1800년대는 나폴레옹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후 100년은 좀 평화의 시기라고 해서 큰 전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자잘한 전쟁은 있었던 거지. 뭐 크림 전쟁도 있었고 미국에서는 남북 전쟁도 있었고 보불 전쟁도 있었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전쟁을 치르면서 그냥 뭐 이런 데 팔이나 다리 부상당한 사람들 말고 얼굴 부상당한 사람들이 있잖아. 이제 이런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재건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정말 결정적으로 확 뜨게 된 계기는 1차 세계대전. 네, 그 당시에 뉴질랜드 의사 중에 해롤드 길리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영국에서 원래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전장에 딱 가봤더니 막 얼굴 같은데 부상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상위 군인들 중에서도 뭐 신체가 절단되거나 다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그렇게 뭐 가족들이 그래도 보살펴주고 사는데 얼굴이 다치고 나니까 사실 좀 흉측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냥 가족이나 친지나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 조금 따돌림도 받고 사람들이 피하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비참하잖아. 그게 뭐야. 그렇죠. 나하고 전쟁터 갔다 온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들 치료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안면에 이제 얼굴 같은데 부상을 당한 사람들을 재건을 위한 뭐 병원을 만들어야 된다. 뭐 그래갖고서는 막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발전을 해서 뭐 성형수술, 재건수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전쟁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끔찍한 건데 맞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류 발전에서 항상 기폭제가 돼. 특히 의학 기술은 전쟁을 통해서 많이 발전하는 거 같아요. 맞아.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네. 그치. 그 우리나라도 그 재건 이쪽으로 성형을 먼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66년에 대한 성형학회가 생겼고 그다음에 미용 성형학회가 따로 생기더라고요. 네. 1985년에 미용 성형학회가 생겨서 그때부터 이제 뭐 미용 뭐 이런 걸 좀 많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성형이 진짜 이렇게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는 1980년대 후반에 그 안면 윤곽술이 많이 발전을 했대요. 안면 윤곽술이요? 네, 양압술 같은 거. 그렇지 그런 거죠. 이렇게 완전히 뼈 깎고 이렇게 형태를 바꾸는 거. 그래서 이 동양 사람들 얼굴이 사실 이렇게 서양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윤곽이 좀 다르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또 서양식의 이런 걸 외모를 또 그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동양인의 안면 윤곽술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을 했대요. 아, 진짜요? 대단하다. K의술이지.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도 좋고 창의적인 거야.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도 더 많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됐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아시다시피 아까 가로수길 얘기한 것처럼 이제 대형화되고 병원들이 네. 그리고 기업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의료 관광들도 오고 우리가 의료 대국이 된 거죠. 성형에 대해서는. 드디어. 네. 근데 안면윤곽술 같은 건 거의 정형외과 아닌가요? 그러니까 물론 성형외과에서 하긴 하지만 그렇죠. 굉장히 근데 미적인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그냥 뼈를 맞추기만 하면 안 건드려야 되지. 네, 근데 우리가 성형술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성형 강국, 왕국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얼마나 진짜 많이 하나 찾아봤잖아. 진짜로 우리가 최고로 많이 하나? 진짜로 최고로 많이 해. 아 그래요? 진짜? 이게 1000명당 9명인가 그래요. 그게 1위야, 전 세계 1위. 그 다음에 무슨 이제 남미 국가들이 많아요.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이 많고. 잠깐만. 1000명당 9명은 아기까지 다 합친 거죠? 뭐 그렇겠죠. 아기부터 이제 그 인구 1000명당. 인구 1000명당. 난 또 그거밖에 안 하나? 더 하는 거 같은데. 어릴 때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세대별로 끊어보면은 20대, 30대, 40대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게 훨씬 높고. 그래서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나라마다 하는 부위가 달라. 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당연히 생각나는 거지. 얼굴 쪽에 이제 뭐 그쵸? 코라든지 뭐 쌍꺼풀이라든지 그리고 의외로 지방 흡입술이 많더라고요. 그거 나도 하고 싶어. 왜 이렇게 사심을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난 지방 흡입술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네.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 흡입술에서 여성하고 남성은 하는 부위가 좀 달라요. 여성은 어디로 하지? 팔뚝. 진짜? 나 배 아니고? 그거는 약간 나이 든 여성들. 남성들은 확실히 복부 이쪽을 많이 하고, 근데 젊은 여성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팔뚝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영화관 가면은 나오는 선전이 있잖아. 이렇게 얼럭벌럭하게 생긴 지방 가사가 통통 굴리면서 하는 거. 지방이 항상 여기 달려 있는 애. 그래서 걔 여기 달려 있어요? 그냥 몸만 뚱뚱한 게 아니라? 원래 달려 있던 애인데 걔를 이제 빼준다는 거지. 근데 다른 나라들 특히 뭐 남미라든지 뭐 미국 같은 경우 여기는 가슴 성형 수술이 많아요. 이게 가슴을 더 크게 만드는 거니까 우리랑 약간 이제 보는 미의 관점이 살짝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베네수엘라가 빠졌더라고요. 베네수엘라? 안 해요? 베네수엘라가 순위 안에 안 들어가요. 10위 안에. 걔네 원래 예쁜 거야? 그렇게?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근데 베네수엘라에 미인이 많긴 많아요. 옛날에 미스 유니버스 베네수엘라 출신이 많았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걔네들 다 성수술 했어. 아, 그런가요? 베네수엘라에 미인대회 사관학교가 있어. 아, 진짜? 그래서 거기서 다 한 번씩 이렇게 손 봐주고 그러고서 나가거든요. 물론 원래도 예쁜데 원래 예쁜데다가 또 예쁘게 하니까 성형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쁜데 지금 얘기 안 했으면 마치 질투하는 것 같은. 우리가 그렇게 가오 없지 않아. 그래서 하여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마다 조금 달라갖고 한국은 성형 강국이고 다른 이제 성형을 많이 하는 나라들에 비해서는 또 다른 부위를 좀 많이 하는구나.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2010년부터인가 브라질에서 그 성형 수술을 하면은 세금 공제를 해준대. 왜지? 얼굴이 복지다. 아니 근데 얼굴 안 한다며. 뭐 그럼 가슴이 복지다. 그런가? 그래서 진짜로 해준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장 최근에 봤던 기사가 2019년인가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해주지 않을까. 그거 진짜 파퓰리즘 아니야? 근데 국내에서 도는 돈이라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얼굴이 복지다. 네. 복지 정책인 거지 뭐. 자료를 찾아봤더니 수술 방법적으로 보면은 지방 제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되는 성형 수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가슴 성형. 역시 가슴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가지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가슴 성형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지. 아직은. 그러니까 브라질이나 미국 이런 데가 가슴 성형을 많이 하는데 거기가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글로벌리 숫자를 모으면 가슴 성형이 많게 되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눈꺼풀. 결국 이거는 동양인인 거죠. 쌍꺼풀 수술 많이 하고 요즘 노년층들은 약간 처진 눈꺼풀을 올리는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그 순위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요즘은 사실은 수술보단 시술 아닌가? 요즘은 사실 성형외과 이러면 약간 무서운 감도 많은데 외과잖아요. 썰저리. 그치. 근데 요즘은 아주 간단한 시술만으로 미모를 가꾸는 피부과에서 하는 것들이 대세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피부과는 다들 다니시더라고요. 피부과는 압도적으로 우리가 1위예요. 그래요?
성형외과도 1인데 피부과는 정말 한국이 압도적으로 1위더라고요.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구나. 똑같다고도.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피부과는 별로 안 다니나? 피부는 별로 네. 안 좋던데 동양 사람들이 훨씬 좋잖아 사실 피부 자체는. 원래 있는 놈들이 더 하다고. 더 갖고 오는 거지. 성형외과보다 피부과도 그렇고. 근데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약간 기미 끼고 이런 주근깨 있고 이런 데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맞아. 민감하게 생각하지는 맞아. 않는 것 스트레스를 같아요. 안 받아. 그러니까 당연히 있는 거라고 네.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뭐 것 또 같아요.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맞아요. 경우들도 좀 있고. 맞아요. 그래서 피부과는 정말 우리가 많이 가는 것 같기는 해요. 우리나라는 백옥 같은 피부, 그렇지. 잡티 없는 그런 것들을 워낙 선호하니까. 동양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나? 우리 왜 동남아 가면 동남아 사람들이 태국 뭐 이런 쪽이 우리보다 좀 피부가 진하잖아요. 네. 색깔이 정말 하얀 거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태국 방콕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이 경쟁력이 있어. 하얘가지고. 인도도 그래요. 인도도 네. 피부가 하얗다는 게 어떤 계급의 상징같이 여겨지거든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도 그랬어요. 그래요?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 지금은 좀 하얀 편인데 어렸을 때 되게 까맸어요. 아 진짜? 그래서 하얘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데? 근데 우리 반에 이름이 똑같은 애가 있었어. 걔가 이제 굉장히 하얗거든요, 얼굴이. 걔가 하얀 김지윤, 제가 까만 김지윤. 그래갖고 보통은 AB라고 하는데. 근데 애들이 그렇게 붙여갖고, 그때 어릴 때 마음이 좀 상했었어, 왠지. 왠지 까면 안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되게 폴리티컬리 인코렉트하긴 한데 그래서 까만 김준호 보니까는 그 옛날 만화에도 까만 애랑 하얀 애랑 무슨 뭐 이렇게 뾰족한 거 쓰는 막 이런 하얀 애가 착해. 하얀 애가 착한 애고 까만 애가 나쁜 애였거든. 그래서 살짝 좀 마음이 아팠었던. 그래서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를 보면 너 왜 이렇게 하얘졌냐 그래 전부 다. 이제 하얀 김지윤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고마워. 근데 이제 피부과나 이런 데 가면 성형외과도 그렇고 당분간 외부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굴 생활해야 되잖아. 맞아요. 그게 힘들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실은 피부과 가서 뭔가 시술을 좀 받고 싶어도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유튜브 촬영도 해야 되고 방송 같은 것도 좀 있고 뭐 강연 같은 것도 그러니까 얼굴을 내밀고 해야 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날짜를 잡고 이러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치고 싶은 데 많은데 그러니까 머리가 자꾸 앞에 빠지는 것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나이 먹으니까 더 티가 나는 것 같아. 그 머리는 진짜 나이 들수록 머리숱 많은 사람이 위너야. 맞아요. 각자 좀 불만스러운 곳이 있어요? 팔뚝. 네 팔뚝 굵다 할 때 진짜 굵잖아. 그 영화관에 나오는데 한번 가봐. 아니 그래서 정말 팔뚝 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운 게 이렇게 여름에 소매 없는 거. 저는 소매로 꼭꼭 팔뚝을 가리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건 전반적인 살의 문제 아니에요? 아 그런가? 살 빠지면 너무 날카롭게 그 진실을 팔뚝이 제일 늦게 빠진다고 할 지언정 빠지긴 빠지는 거잖아. 살이 빠지면. 근데 나이 들면 사실 등도 살찌는 거 아세요? 나이살이죠. 굉장히 불쾌하다. 불쾌해요? 이렇게 등을 딱 손을 댔는데 이렇게 살이 딱 잡히면 이게 도대체 잡힐 때가 아닌데 그렇죠. 잡혀야 되는 것이 아닌데 이런 것도 빼줄 수 있을까요? 나이 들면 발바닥도 살쪄요. 그럼 키도 커지고 좋잖아. 그건. 그렇구나. 키가 커지고 근데 왜 키는 줄어드는데? 그렇지. 왜 키는 왜 줄어들지? 발바닥 살찌는데? 그러니까 살쪘으면 좋겠는 데는 발바닥이랑 이 머리 위에 머리 꼭대기. 요즘 남자분들 머리 굉장히 많이 심으시거든요. 그런데 머리 심는 게 사실은 자기 머리를 뒤에서 떼서 앞으로 심는 건데 전 뭐 앞머리 뒷머리 다 없어서. 그래요? 보통은 어딘가는 있던데. 땡겨서 심을 게 없습니다. 나와야 될 것 같아. 타라라. 왠지 슬프다 좀. 인간극장 뭐 이런 따라라라. 할 수 없어. 부분 가발을 쓰는 수밖에 없어. 그게 진짜 뭔가 이렇게 수술로 해결을 하려면 아프기도 하고. 그죠. 예, 여러 가지 후유증도 두렵고.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고통이 따르지 않는 그 쟁취는 없는 것 같아요. 고통이 따라야만. 저는 정말 무서워서 피부과 잘 안 가거든요. 거기 왜 마취한 거 발라도 굉장히 지지고 이러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마취한 걸 발랐을 때는 그래서 괜찮죠. 근데 이게 마취가 풀리면서 이제 좀 아프실 겁니다. 뭐 이러면 이제 풀리면서 아픈 거지. 화끈화끈해지잖아요. 근데 요새 그런 얘기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SNS 같은 게 이런 게 막 이제 붐이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더 얼굴이라든지 성형이라든지 뭐 피부과라든지 이런 거 관심이 많아졌다고. 성형외과 의사들이 논문까지 썼더라고요. 왜? 인스타그램에 진짜? 출시 이후에 사람들이 성형에 대해서 어떻게 그 변해왔나. 물론 더 많이 성형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인스타그램 보면은 성형을 아주 빡세게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영어로는 인스타그램 돌이라 그런데. 그래?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하면 나도 따라해야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성형외과 의사분들이
자기가 어떤 시술을 하는지 어떤 그 프로세스로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리면서 점점 사람들이 쉽게 성형외과에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형이라는 게 사실 뭐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일단 마음을 먹으면 이게 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많이 이거를 찾아보고 네. 뭐 주변에 한 사람이라든지 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찾아볼 수밖에 없으니까 네. 예쁘게 된 사람 뭐 이런 걸 사례 막 이런 걸 찾아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강남 언니 그러니까 나도 언니가 필요해 앱이 나왔죠. 그게 그거요? 성형외과에 관한 정보.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시술을 알선하는 건 불법이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의사들이랑 좀 그 분쟁 상태에 있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나날이 발전하는 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살만해져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가처분 소득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베네수엘라에서 딱 죽은 것 봐, 성형수술이.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살만하다. 그래갖고 성형외과를 이제 가는 건데 사실 피부과는 그보다는 조금 부담이 덜 하잖아요. 맞아요. 가볍게 갈 수 있죠. 피부과 하면은 보통은 이제 레이저 딱 생각이 나는 건데. 그렇죠. 레이저 하러들 가죠. 드디어 레이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제 제가 전공해준 근접한 얘기가 근접해요, 나왔습니다. 레이저로? 아니 레이저라는 게 원리는 네. 그러니까 레이저 진짜 굉장히 공학적인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레이저 과목을 제가 또 대학 다닐 때 들었어요. 오, 과목도 있군요. 그렇죠. 오. 뭐 이론도 배우고 네. 실험도 했어. 뭔가 기억은 안 나는데 실험도 했던 기억이 나요. 실험실에서. 몇 년 전인 거예요, 지금? 30몇 년 그런 거 묻는 거야. 그렇지. 왜 묻는 거야? 3년 전? 네. 아무튼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데 네. 레이저를 배웠었고 지금도 레이저 개발하는 거나 연구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레이저가 그러면 빛이라는 건 아시죠? 네. 소리도 아니고 빛인데 우리 너무 이런데 무시하신다. 빛은이라는 건 알지.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서로 네. 쳐다보고 네. 있잖아요. 근데 이 빛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이런 거 의식하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레이저는 알잖아. 네. 한 방향으로 쭉 나가는 그치. 직진하는 이걸 레이저.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빛은 빛인데. 네. 이게 레이저라는 게 약어예요. 영어의 약어. 오, 뭐의 약어죠? 그러니까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나 여기서 그냥 한 말인 줄 알았어. 한 단어인 줄 알았어. 요즘엔 그래서 한 단어로 쓰이죠. 그냥 하도 이제 범용적으로 쓰여서. 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복사선의 유도 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 그러니까 뭐 뭔가를 유도해내가지고 얘를 많게 만들어서 사용한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사실. 네. 또 이제 제 전공과 관련된 얘기를 또 좀 하면 네. 원자는 아시죠? 물질이 가장 작은 단위 원자. 네. 모르는 얼굴이야. 네. 분자는 아시나요? 분자는 원자보다 많은 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물 분자식 한번 여기 테스트 해봐야지. 물 분자식 뭘까요? H2? 그렇지. 안에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네. 초등학교 때 배우나? 고등학교 때 아니야. 아니고요. 이산화탄소. CO2. 네. 이런 게 분자고요. 다음부터 네. 이분 부르지 마시오. 네. 거기서 이제 CHO 이런 것들이 원자란 말이에요. 네. 물질의 가장 그렇죠. 기본적인 구성 네네. 단위인데 얘가 원자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원자 핵이라는 게 중간에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가 그 주변을 돌아요. 근데 여기가 조금 에너지가 가해지면 얘가 들뜬 상태가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뭔가 불안한 상태에서는 모든 자연 법칙은 안정화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다시 떨어지면서 빛과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안정된 상태로 다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떤 물질에다가 에너지를 줘서 이렇게 상태를 띄워놓으면 얘가 언젠가는 빛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 빛을 유도해서 단일 파장으로 방출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면서 많이 방출하게 하고 또 이 빛을 막 반사를 해서 모아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레이저예요. 그러니까 얘가 단일 파장으로 네. 이제 우리가 빛을 보면 프리즘 이거는 또 초등학교 때 하나 프리즘에 빛 통과시켜 보면 무지개가 나오죠. 빨주노 나오잖아요. 얘는 레이저는 통과하면 그냥 단색이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단색 파장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색 파장을 갖고 집적시켜서 내가 원하는 깊이만큼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레이저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뭐 많이 쓰는 거 레이저 포인터. 네. 거기까지 직진하게 쏴서 가르치고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고밀도 네. 에너지로는 뭘 절단한다든지 뭐 용접한다든지 예, 그렇죠. 피부를 태운다든지 피부 태우는 건 사실 그렇게 고밀도 에너지는 아니지. 우리가 네. 무슨 철판 절단하는 그런 레이저 갖고 피부 지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포인터 레이저로 한 군데 쫙 계속 갖고 있으면 거의 타요? 안 타요. 걔는 굉장히 나 너무 비슷한 질문 같아.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야. 나 되게 궁금했거든 사실. 그래서 타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지만 눈은 이제 약하기 때문에 눈에다가 이제 오래 비추고 이러는 건 하지만 살짝 스쳐가는 거는 어렸을 때 그런 걸로 장난하면 안 된다고 혼나고 그랬었죠. 우리 돋보기 갖고 했었어 우리 그때. 돋보기 갖고? 돋보기 갖고서는 하면은 뭐 탄다 그래갖고서는 함부로 막 눈에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런 얘기 많이 했어. 너무 옛날 얘기가. 옛날 얘기. 야, 이 돋보기 보는 거. 그래서 레이저를 그 피부 이제 쓰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알고 있는 건 점 없을 때 우리 레이저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뿌리가 좀 깊으니까 점 같은 거는 진짜 그 깊이까지 에너지 열 전달해가지고 태우고 거기에 다시 이제 새살이 돋게 하고 이런 방식을 쓰는 거고요. 그거 말고 좀 자잘한 이런 이 표피층이나 진피층에 있는 점들은 이렇게 부순다 그래요. 잘게 레이저로. 태워서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부수면 그게 또 이제 체내로 흡수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피부를 치료하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이제 별 부담 없이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 치료를 받고 오고 뭐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처음 개발된 거예요? 레이저 자체는 얼마 안 돼요. 우리가 냉장고 세탁기 얘기할 때는 굉장히 오래됐었잖아요. 이게 1960년. 그래요? 그밖에 안 됐어요? 네, 이론 자체는 그 아인슈타인이 1918년에 뭐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레이저가 개발돼서 처음에 발명된 거는 1960년에 휴스 에어크래프트 컴퍼니라는 회사의 이제 산하 연구소에서 새로 만들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60년 동안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레이저가 쓰이고 우리가 뭐 레이저는 굉장히 익숙하게 일상생활에서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룬 거죠.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그게 광선 뭐 검이 사실은 광선이니까 그렇게 윙윙하지는 않겠지만 그 우리 홀로그램 이런 거 영화에서도 보면 그런 것도 다 레이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커봐 비슷하네. 광선검하고. 어떻게 비슷해 그게? 비슷한 거 같은데 색깔도 비슷하고 막 그러지 영화에 나온 거 뭐 비슷한 야광색으로 해갖고서는. 요즘 왜 그 크리스탈 트로피 같은 거 줄 때가 있거든요. 각인할 때. 감사패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이제 유리 안에. 골프장에서 받았지? 홀인원? 그렇죠. 언제? 3년 전, 3년도 이제 더 됐습니다. 한참 됐구나. 그게 3년 정도 지나면 한 턱을 또 내야 된다 그러던데. 진짜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은 근데 그 안에 이제 그런 미세한 어떤 장식, 그림 같은 것들이 새겨져 있는데 그런 걸 다 레이저. 그렇죠. 다 되게 정교하니까. 레이저 커팅을 이용해서. 맞아요. 그 칼처럼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저를. 그런 거예요? 커팅은 이제 칼처럼 잘라버리는 거고 지금 얘기한 거는 이렇게 뭐 새기는 그렇죠. 그 깊이까지만 딱 새겨버리는 거죠. 70년대에는 레이저 메스라는 것도 나왔대. 의학 분야에서 쓰인다고. 레이저를 사용해서 이제 커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각막 수술 이런 거 할 때 레이저를 써서 하거든요. 그래서 안과 분야 이런 데도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데까지 원하는 깊이로 파장을 조절해서 에너지가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데다가 이게 단일 파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러니까 빛을 생각하면 어떤 건 여기서 멈추고 어떤 거는 좀 더 가서 멈추고 이러면 사실 별로 쓸모가 없는데 얘는 동일하게 에너지를 한 군데다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거죠. 그래도 뭐 레이저면 뭐니 해도 피부과죠. 그렇죠. 안 가봤다고? 아니 가보긴 가봤어. 나 워낙 이렇게 피부를 레이저 통해서 깎고 이런 걸 무서워하고 아프니까. 근데 저번엔 진짜 병적인 어떤 종기 같은 게 생겼는데 요즘 피부과들은 굉장히 미용을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랬구나. 갔더니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얼굴을 좀 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로 묶어서 진짜? 해주세요. 일석이조를 했지. 그거는 그러면은 그런 데 찾아가야 돼. 그 피부과 이름이 의사 선생님 이름을 걸고 하는 데 있지. 그렇지. 할아버지. 약간 좀 오래된 나이가 되신 분들이 하시는데 그 뭐 무슨 막 화려한 이름이 걸려져 있는데 이런 데는 안 해주고 거기 영어로 막 된 이름. 영어로 된 이름 이런 데 말고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데 그런 데 가면은 그냥 쉽게 해주시긴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딱 한 번 해본 거밖에 없어요. 피부과 자체를?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이 들으면 되게 싫어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요즘 주변에서 워낙 많이 하고 다들 막 번쩍번쩍해서 이제 피부에 광채가 막 나니까 저도 부럽긴 하죠. 나도 해볼까? 근데 엄두가 잘 안 나요. 근데 이런 거 색소 없애는 거 말고도 많은 걸 하잖아요, 사실. 피부과에서 레이저를 사용해가지고. 그렇죠. 피부 주름 없애고 이러는 거, 그런 거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원리인 것 같아요. 그 피부 깊이까지 에너지를 전달해서 어떤 건 이제 상처를 좀 주는 거지. 상처를 줘서,
얘가 재생을 하면서 콜라겐을 좀 생성하고 이렇게 해서 피부 탄력을 주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레이저 말고 다른 걸로도 요즘에는 해요. 울트라사운드로. 아, 울트라사운드요? 네, 초음파로 이 깊이까지 전달하게 해서 근막을 약간 손상을 시킨 다음에 그럼 이제 근막이 확 쪼그라든대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시 재생을 하면서 또 콜라겐이 생기고 탄력을 주고 이게 울세라? 그게 울트라사운드로 하는 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레이저가 아닌 거예요. 오늘 큰 거 배웠네요. 레이저가 아니구나. 그게 그렇게 아프다. 그래서 맞춰 가죠. 네. 그래서 우리 사촌 동생이 한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벌써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이제 예방 차원에서 요새는 기술도 좋고 하니까. 아니 20살짜리들도 하더라고. 아 진짜요? 걔는 그럼 할 나이가 됐구나. 근데 울세라라는 게 있고 써마지라는 게 있대. 써마지는 또 뭐지? 뭐 그것도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두 개가 아프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아프대. 근데 약간 건드리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다 하면 좋은데 둘 다 너무 아프니까 수면 마취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수면 마취 하는 김에 두 개 다 해라. 같이 함께.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고.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그냥 레이저로 이렇게 한번 가볍게 하고 나오는 거 이런 거는 뭐 패키지 뭐 10회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싸졌잖아요. 근데 울세라, 써마지 이런 거는 새로 나올수록 또 비싸니까. 그렇구나. 비싸다고. 야, 아픈데 돈도 써야 되고. 그 대신 예뻐지잖아. 네. No pain, no gain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성형외과 같은 것도 보니까 사실 피부과도 그렇고 이게 사회적인 영향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게 뭐였냐면은 우리나라가 한때 성형 강국 정말 관광객도 되게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특히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와가지고 단체로 딱 받고서는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이제 국제 관계가 여기서 등장을 하면서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하고 확 사이가 틀어지면서 관광 못 가게 막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확 줄어든 거야.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닥친 게 뭐냐? 코로나였지. 그러니까 외국인 올 수가 없잖아. 그렇지. 막아놨으니까.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성형외과에서 뭐 시술을 받고 뭐 이러고 가던 수요가 확 없어지니까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성형외과나 피부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 똑같은 시기인데 신문을 찾아보니까 한쪽에서는 뭐 성형외과 전부 다 뭐 망해간다 어쩌다는 기사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성형외과 요새 뭐 화랑이다 뭐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뭔가 했더니 코로나 때 어차피 집에 틀어박혀 있고 어차피 마스크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때다 그냥. 그래서 그때 가갖고 뭐 수술 받고 아니면 뭐 피부과 가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을 대상으로 했었던 그런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당시에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이제 국내 수요에 맞춘 이런 데는 정말 돈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피부과 몇 번 가긴 하지만 이게 정기적으로는 건드리질 않는 게 피부가 좀 얇아서 피부 얇은 사람은 자꾸 건드리면 이게 과학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자꾸 건드리면 더 얇아져서 안 좋아질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핑계를 대고 잘 안 가고 있죠. 자연 미인을 추구하시는. 그건 아니고 귀찮아서 안 가시는 거죠, 솔직히. 게을러서 안 가는 거야 사실은. 귀찮아서 안 가시는 거죠. 뭐 시간 맞춰서 가고 또 막 이러는 것도 맞아요. 그런 것도 부지런해야 돼. 뭐든지 예뻐지려면 그죠, 맞아요. 네. 살 빼려도 미인은 부지런해야 되고. 해야겠는데 사실은 미인이 굉장히 부지런한 거죠. 그럼. 잠만 잡아 안 돼요. 근데 뭐 하여튼간에 뭐 이런 뭐 성형외과라든지 피부과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것도 양극화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당연하죠. 우리나라에서 안에서도 당연히 있고,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저개발 국가. 사실 여기는 미용 성형이 아니라 재건. 진짜 해야 되는. 재건. 특히 뭐 아이들 있잖아요. 그 구순구 계열이라고. 맞아. 그거 치료를 이제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 국가에서 안 되니까는 이제 선진국에서 뭐 가서 해주든지 아니면 데리고 와서 해줬다 뭐 이런 얘기들 옛날에 뉴스에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는 지금 이제 성형외과 의사 숫자가 엄청나게 모자른 거예요. 사실 그런 국가에서는 일단 기초적인 진료를 하는 그런 의사들이 더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성형외과에 뭐 그렇게 많은 수요는 없을 테니까 근데 필요는 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조금 뭐랄까 양극화 뭐 이런 게 여전히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이야.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서 그걸 찾아보면서. 그러네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그런 아이들 데려와서 수술해주고 보내고 이런 거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용 얘기를 주로 오늘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분야다. 그럼요.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 맞습니다. 이 얘기 했으니까 나중에 어디 갈 때 디스카운트 좀 들어오나? 좋게 얘기해드렸는데. 나는 요즘에 나이 들면서 사진
사진 찍으면 내가 거울 볼 때는 괜찮아. 내가 원하는 표정을 지으니까. 근데 사진을 찍어보면 왜 늙은 게 확 표시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 늙을수록 잘 안 찍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사진을 찍으면 얼굴이 네모더라고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왜 이렇게 네모가 됐지? 턱이 넓어졌나? 양악 수술을 해야 되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피부가 탄력을 잃고 이렇게 처지면서 네모가 나이 드신 분들 보면 대부분 네모야. 맞아요. 요즘 갸름하게 만들어주는 앱이 있어요. 그걸로 그냥 필터. 그걸로 그냥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부지런하면은 병원을 가서 고치고 게으르면 그냥 앱을 깔아서 필터로 보정하시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식들이 왜 우리 엄마는 맨날 프로필 사진에 꽃만 있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강아지 사진 하면 꽃 사진 뭐 이런 거라고. 맞아. 왜 자기 얼굴을 안 내놓냐고. 필터 까는 법을 가르쳐주란 말이야. 그러면 엄마들도 좀 예쁘고 화사하게 붙여갖고 올릴 수 있는데 그건 안 가르쳐주고 엄마는 왜 맨날 꽃만 해라. 꽃이 그나마 볼만하니까 프로필 사진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당장 우리가 피부과 성형외과 못 가지만은 앱을 깝시다. 일단 앱을 깔고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기로 하죠. 일단 다음 주까지는 앱을 깔고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기술이 바꾼 이제 세상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세 번째로 성형외과, 피부과 얘기를 하면서 레이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굉장히 재밌는 얘기로 돌아올 텐데요. 다음 주 이야기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롱테이크 김지윤, 전환이었습니다. 박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